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주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조 분산형 전원 이상시 보호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산형 전원도 사실 어렵지만 보호협조도 어렵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래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꼭 아셔야 될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이상 또는 고장 시 이로 인한 그 영향이 연계된 한전계통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분산 전원을 해당 계통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보호협조를 실시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당연하죠. 어찌됐든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산형 전원 연계 시스템 보호 도면과 제어 도면은 사전에 반드시 한전과 협의해야 된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산 전원은 그래도 결국에 한전하고 한전계통과 그리고 뭐가 연계가 된 건가요? 우리 분산 전원 그 발전기가 서로 간에 전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전과 일단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배전계통에 리클로저도 있을 수 있고 재폐력 계정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되면 수용갔다는 이 분산전원이 완전히 그 트립이 나서 손상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를 좀 써놓은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는 이제 기술 기준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개통보 업무 편람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통보 업무 편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보기만 해도 좀 보기 싫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만 관심 갖고 좀 보시고 제가 꼭 필요한 사항들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계전기들이 있지만 계전기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부터 좀 볼게요. 일단 50일은 뭐죠? 50일은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과전류 계전기. 다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87은 일단 뺄게요. 87은 여기서 사실은 변압기 보호용으로 쓴 거지 우리 계통 연계용으로 쓴 거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전에서 제시할 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한전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수용가단에서 87을 안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단 요건 빼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50일은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중에서도 얘는 한시라고 얘기를 하죠. 50번. 여기도 50번이 사실 쓰이는데 그냥 통상 우리는 50이라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50-51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표현 방법의 차이니까 너무 크리티컬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50번이 순시 과전류 계전기라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시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보시면 뭐가 있냐면 80일이 있습니다. 80일이 뭐죠? 80일. 80일은 주파수 계전기입니다. 주파수 계전기. 59가 뭐죠? 59는 과전압 계전기. 27은 뭐죠? 27은 저전압 계전기. 그리고 주파수 계전기 중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81O, 81U 있습니다. 81O는 과, 81U는 저. 이렇게 저주파수 계전기. 81O는 과주파수 계전기. 이렇게 좀 언급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좀 사용하는 그런 계전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32P, 32P는 일단 역전력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역전력 계전기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역전력이라는 뜻은 우리가 용도까지 생각해서 역전력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전력 계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계전기. 전력 계전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유효 전력 계전기. 유효 전력 계전기. 유효 전력 계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32Q는 무효 전력 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 전력 계전기. 그러니까 32P 같은 경우는 실제 전력이 한전으로 역성이 되는 거를 검출을 좀 하겠다는 뜻이고요. 32Q는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부분을 검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무효 전력에 대한 부분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출하겠다. 유효 전력은 우리 실제적인 전력이 역성되는 걸 검출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좀 이제 좀 이거 좀 지워보고요.
여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27, 59, 81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를 단독운전 방지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운전 방지 설비, 방지 계정기, 단독운전 방지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운전 방지. 뭐 이렇게 여기 단독운전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좀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전계통이 있고요. 한전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154, 22.9 계통이 있고요. 여기 차단기 있고 쭉 내려와서 여기 차단기에서 여기 내부까지 와서 여기는 이제 수용갑니다. 수용과 발전기, 변압기, 발전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계통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전의 상위 계통이 아웃이 될 수도 있겠죠. 얘가 트립 될 수도 있겠죠. 뭐 꼭 변압기 고장이 아니더라도 뭐 상위 계통이 정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전이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이 차단기가 뭐 좀 트립이 됐어요. 어떤 고장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럼 어때요? 이 발전기가 여기 있는 이 발전기가 나머지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나머지 배전계통으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가 나머지 계통에 대해서 전체 전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한전과 별개로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단독운전이라 얘기하는데 단독운전이 발생이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통이 다 오픈이 됐어요. 여기 계통까지는 근데 이 그 발전기에 의해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계통의 사람들은 이 발전기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작업한답시고 뭐 만질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이 계통 입장에서 보면 전압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얼마 안 되는 이 크기의 발전기가 전체 배전 계통을 감당하려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전압은 떨어지고 다 트립이 됐는데 그래서 나 이거 좀 만져볼래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발전기는 계속 가압이 돼 있어요. 가압이 돼 있으면 어때요? 전압은 인가돼 있죠. 전류는 상당히 적게 오르고 물론 전압이 가압돼 있다 하더라도 22.9 아니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급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와중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일단 전압은 사람의 아주 위험할 만큼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발전소가 여기 있는 이 수용과 계통이 이쪽 분산전원 계통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우리 단독운전 방지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0, 51의 경우에는 여기는 좀 지워볼게요. 이거는 다 지워보고 50, 51의 경우에는 손해 계통이 사고 났을 때 보호하는 것이 50, 51에 대한 그 어떤 사용 목적이에요. 32P는 한전으로 역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오로지 단순병렬일 때 얘는 단순병렬 이건 앞에서 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단순병렬일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계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역송병렬이면 32P 계정기는 필요 없습니다. 역송병렬일 때는 이 32P 계정기는 필요가 없어요. 단순병렬일 때는 필요합니다. 왜? 단순병렬일 때는 한전으로 만약에 역송을 하면요. 사실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분산전원 계통 이쪽 이 설치된 이 계통에서요. 야 한전에다 대고 야 우리 전력이 너네 쪽으로 역송됐어. 너네들이 팔았잖아. 너네들한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너네들이 어쨌든 썼잖아. 이 돈 좀 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한전 입장에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2P 계정기라고 하는 것을 좀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병렬일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병렬일 경우에는 그런 걸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한전의 역송되는 걸 방지하는. 물론 이걸 설치해도요. 아주 약간씩은 좀 넘어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우리 쪽으로 한전 쪽으로 돈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32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효전력
무효전력 검출이지만 이 부분이 어때요? 한전의 배전계통 내지는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모성계통이라든가 또는 다른 배전선로 계통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무효전력 계전기로, 그러니까 이 무효전력 계전기로 사고를 검출해서 트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P 대신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좀 썼던 적이 있어요. 이쪽 방향을 보는 67, 67N을 썼던 경우도 좀 있고요. 이런 걸 쓰려면 여기 50, 51 대신에, 이런 거 대신에 이 손해 방향을 보는 67, 67N 계전기를 또 쓰기도 합니다.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보호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내 방향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계전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쭉 써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32P, 32Q, 32P, 57, 51, 67이라고도 써 있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67도 쓸 수 있다고요. 59, 81, 뭐 이런 게 있고, 또 여기 27이 있는데요. 27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27은 얘입니다. 이거는 수용가 입장에서 잘 신경 쓸 건 아니고요. 한전 입장에서 단독운전 방지 등, 그러니까 어떤 그 단독운전 시에 이쪽에서 사람이 수리하려고 할 때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27 또는 선로 무전압 그 확인 장치, 그래서 LP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LPS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단독 운전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전기들이 뭐 어떤 걸 투입시키나요? 여기에 있는 인커밍 차단기, 또는 이거를 한전 입장에서는 연계용 차단기, 요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단기를, 요거를 연계용 차단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한전 입장이에요. 한전 입장에서 연계용 차단기. 왜냐면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밑부분에 발전기가 투입이 됨으로써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게 우리 이쪽 부분에서 연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 분계점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연계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호 협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을 상세하게 협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계전기들을 통해서 한전과 서로 간에 협의하고, 또는 여기 계전기를 트립을 내가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발전기 쪽 차단기를 좀 트립시키겠다, 다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로 구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서 그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보호협조 실시하고 한전과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보시기에는 조금 이해하시기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통보호 업무 편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개통보호 업무 편람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방사상도 있고, 뭐 유도기도 있고, 여기 분산전원도 있고, 여기 뭐 1메가만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1메가 말고 1메가 이상도 분산전원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협의를 하지 않으면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때 아무래도 이 분산전원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쪽 얘기하면서 분산전원 쪽도 보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사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사 시험도 그렇고 조금 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언급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뒷부분을 조금 더 보자. 전기 품질 말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17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운전 쪽으로. 그러니까 단독 운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계통의 고장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분산전원이 공통 연결점을 통해 뭐 일부 가압하는 그 단독 운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단독 운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단독 운전 발생은 최대 0.5초 이내 가압 중지, 즉 이런 계통에 있어서 쭉 있고, 이런 계통에
발전기가 뭐 발전기에 대한 분산전환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통에서 만약에 한전이 오픈됐다, 여기에 물론 여기 다른 계통으로 좀 연계가 운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계통에 대해서 한전과 완전히 동떨어진 계통이기 때문에 이 계통을 반드시 여기가 분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단독 운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시간이 얼마? 0.5초 이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뭐 27, 81, 59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길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은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두 번째 뭐 개별 인버터 용량과 총 연계 용량이 상이하여 단위 분산전에 대해 2대 인버터 사용할 경우 상호 간섭으로 인해 단독 운전 검출 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별 인버터 용량, 총 연계 용량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보호 협조 상태가 전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정확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토란 얘기는 고장 검토도 좀 해봐야 되고요. 이때에 대한 조류 검토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류는 전력의 흐름, 전력 흐름입니다. 흐름. 이런 검토들을 해본 뒤에야 비로소 여기에 있는 그 분산전원 방지, 그 설치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단독 운전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호장치의 설치,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거를 좀 볼까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27, 59, 81, 32P, 32Q, 51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것처럼 여기도 분산전원 설치자는 뭐 보호계정기 또는 동등 이상 기능을 가진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개통 또는 분산전원의 단락 지락 고장 발생은 뭘로 검출하나요? 얘를 뭐 50, 51 제가 아까 앞에서는 뭐 좀 써있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설치는 다 합니다. 50, 51 N까지 반드시 또는 이거 대신에 67, 67N까지는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손해계통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있고 또 과전압, 저전압. 과전압은 뭐였죠? 과전압 계정기는 59, 저전압 계정기는 27, 과주파수 81.5, 저주파수 81.6.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죠. 67은 방향성 과전류 계정기, 67에는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정기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단순 병렬 분산전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정기 설치한다. 요거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이런 부분들 물론 세부적으로 조금 뭐 다른 얘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50kW 이하에는 역전력 계정기 설치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단순 병렬일 경우에는 역전력 계정기 설치한다. 이런 경우는 예외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계정기들 경우에는요 예외 사항을 놓지 않고 일단 다 계정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상 병렬 분산전원인 경우에는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연계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된다. 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7, 59, 81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뒷부분은 뭐 따로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 설명은 좀 못 드리지만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있었죠. 요 부분에 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와 있다. 물론 같이 한전에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분산전원 연계 기술 기준 이건 물론 다 서로 간에 참고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 업무 편람이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통보호 업무 편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참고를 하셔갖고 현업 또는 시험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숙사 강의하면서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이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덜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가능하다면 뒷부분까지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